안녕하세요. 둥지TV 신박사입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60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함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자고 약속을 했죠. 특히 청년층 간의 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조치를 새롭게 합의해 발표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개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여러 나라의 청년층에게 캐나다에 와서 자유롭게 일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비자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각 나라와의 관계에 따라 선발 인원, 지원 제한의 나이, 그리고 체류 기간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엔 18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층에게 12개월 동안 체류 기간이 가능한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는데요. 딱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이를 통해 캐나다 경력을 쌓으면서 이민 신청에 도움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지금 여기 보이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지원 기회를 주었는데요. 한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세에서 30세까지의 연령만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을 통해 제한 연령을 30세에서 35세까지 늘려 더 지원 기회가 확대됐는데요. 아쉽게도 제한 연령이 지나 지원하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캐나다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또 선발 인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마다 선발 인원수 같은 경우 한국은 매년 4,000명에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발급되었는데요. 올해 여기에 2,500명의 추가 인원을 더 초청한다고 한 차례 발표해 이미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추첨으로 선발하다 보니 비자를 발급받는 이들이 늘어나면 선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무척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번엔 기본 인원에서 무려 3배를 증원해 매년 12,000명에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는 호주로 인원 제한이 없는 상태인데요. 바로 다음으로 한국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지원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의 지원자 풀로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초청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워킹 홀리데이는 펄밋 기간이 12개월로 해당 펄밋은 동일한 워킹 홀리데이로 연장이 불가능했는데요. 따라서 캐나다에서 더 일을 하거나 공부 등의 거주를 이어가고 싶으면 무조건 다른 종류의 펄밋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년교류 MOU로 인해 펄밋 기간 자체가 24개월로 길어지게 되어 이런 번거로움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주 기간이 늘어난 것 그 이상을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신청 시 해외 경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캐나다 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CEC 경험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라는 펄밋 기간 동안 꽉 채워 1년 경력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LMI를 통해 워크 펄밋을 추가로 받아 경력을 채우곤 했었습니다.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2년 동안 거주하게 되면 1년의 경력을 채우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펄밋 연장 또한 필요가 없기에 더 오랜 기간 캐나다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내셔널 익스피리언스 캐나다, 줄여서 IEC라는 프로그램의 3가지 스트림 중 하나입니다. IEC는 말 그대로 해외 젊은이들에게 캐나다를 경험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워킹 홀리데이처럼 펄밋을 제공해 캐나다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워홀 이외에도 영 프로페셔널이나 인터내셔널 코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과 워킹 홀리데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클로즈 워크 퍼밋을 받아 일하는 곳이 지정된 상태인가 아니면은 오픈 워크 퍼밋처럼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가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일하는 곳에 제약이 없어 본인이 선택하여 어디서든 일하며 다른 일자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다른 두 스트림은 처음 잡오퍼를 받아 일하는 곳에서 쭉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거기에 직업군 구분과 학교 재학 여부 등 각 스트림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한국은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 워홀만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추가될 두 프로그램도 이용이 가능하며 총 두 가지 프로그램 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워킹 헐리데이 기간을 마치고 조건이 맞는다면 영 프로페셔널 또는 인터내셔널 코업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좀 더 캐나다에 머물며 일할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또 각 프로그램마다 최대 24개월의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48개월 동안 캐나다에 거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특히 청년층에게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행될 것이 예고되었는데요. 양국 젊은이들이 교류를 통해 문화와 경제 모든 측면에서 서로 윈윈하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 바입니다. 또한 캐나다 워홀을 이용할 계획이셨던 분들, 아직 잘 모르셨던 분들 모두에게도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경험은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어학도 배우고 경력도 쌓고 이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가 커리어를 인정받거나 아니면 캐나다에 좀 더 장기 거주를 목표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워킹 헐리데이 또는 다른 두 가지 스트림을 이용하시더라도 캐나다에서 필요한 일자리 저희 둥지에서 무료로 잡 매칭 돕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나가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 이민,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